남편이라는 이름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이영숙은 마침내 자신만의 작은 집 거실에서 따스한 햇살을 마주했다. 짐 상자에서 나온 낡은 앨범 속 억지로 웃고 있던 자신의 모습은 이제 과거일 뿐이었다. 그녀는 앨범을 서랍 가장 깊은 곳, 다시는 꺼내보지 않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으며 이곳 해피빌라에서의 조용한 시작을 다짐했다. 이곳에는 빌라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김 반장이 있었다. 그녀는 이사온 첫날부터 영숙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와 어르신 혼자 힘드시죠? 라며 무거운 짐을 함께 날랐고 며칠 뒤에는 다른 어르신들을 모아 작은 환영 다과회를 열어주는 등 발이 넓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영숙이 복잡한 정부 지원금 신청 서류 앞에서 한숨을 쉴 때면 김 반장은 귀신같이 나타나 곁에 앉았다. 어르신, 이런 건 저희가 해드려야죠. 그녀는 1시간 넘게 영숙의 일을 자기 일처럼 처리해 주었고 그 모습에 영숙은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의심의 첫 씨앗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다. 영숙은 가계부를 정리하다 고개를 갸웃했다. 분명 김 반장이 어르신 특별 할인이라며 대신 내준 공과금 고지서의 금액이 이전 동네에서 살 때보다 훨씬 많이 나와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자 김 반장은 기다렸다는 듯 각종 서류를 보여주며 웃었다. 어머, 어르신. 그건 기본료만 보신 거고요. 이것저것 붙는 게 많아서 그래요. 너무나 전문적이고 당당한 설명에 영숙은 괜한 의심을 한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하지만 며칠 뒤 경로당 친구에게서 온 전화를 받고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친구가 얼마 전 정부 지원금 신청을 도와주겠다. 는 사람에게 속아 통장에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것이었다. 친구의 하소연을 듣는 순간 영숙의 머릿속에 김 반장이 자신의 통장과 도장을 들고 은행에 다녀오던 모습이 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영숙은 며칠을 끙끙 앓았다. 그녀는 큰 용기를 내어 은행을 찾아가 최근 입출금 내역을 전부 뽑아보았다. 서류에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소액 결제와 정체불명의 보험료가 매달 야금야금 빠져나가고 있었다. 김 반장이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 복잡한 세금이라고 둘러댔던 바로 그 돈이었다.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좀도둑처럼 새어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영숙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영숙은 이 사실을 빌라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던 옆집 할머니에게 먼저 털어놓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반응은 냉담했다. 영숙 씨, 김 반장이 그러는데 영숙 씨가 요즘 자꾸 오해를 하신다고. 김 반장만큼 우리 생각해주는 사람 없어. 알고 보니 김 반장이 미리 손을 써 영숙을 새로 이사와서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이상한 노인으로 만들어버린 뒤였다. 철저히 고립된 영숙은 마지막 희망인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이미 김 반장의 편이었다. 엄마, 그만하세요. 자꾸 그러시면 저도 엄마 보기 힘들어요. 그 말에 영숙은 무너져 내렸다. 그때 구원의 손길이 찾아왔다. 빌라 위층에 사는 젊은 대학생 민준이었다. 그는 평소 어르신들에게 무심한 듯 보였지만 남몰래 할머니를 여인 아픔을 간직한 학생이었다. 어느 날 밤 계단에 홀로 앉아 눈물 찢는 영숙의 모습을 본 민준은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다. 영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젊은 민준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민준도 영숙이 내민 수상한 영수증들을 보고는 눈빛이 달라졌다. 할머니, 이건 제가 한번 알아봐도 될까요? 민준은 영숙의 새로운 눈이자 손이 되어 주었다.
영숙이 평생의 경험으로 모은 아날로그 증거들 가격을 부풀린 시장 영수증. 공짜라던 건강즙 포장지를 바탕으로 민주는 컴퓨터를 이용해 김 반장의 디지털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빌라의 반상회 날. 김 반장은 영숙이 관리비를 미납했다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모두가 영숙을 비난하는 그 순간,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동안 모아온 작은 수첩과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다. 김 반장, 자네가 시장에서 5,000원에 사온 사과를 왜 우리 영수증엔 8,000원이라고 적어놨는가? 할머니, 이건 제가 한번 알아봐도 될까요? 민주는 영숙의 새로운 눈이자 손이 되어 주었다. 영숙이 평생의 경험으로 모은 아날로그 증거들 가격을 부풀린 시장 영수증. 공짜라던 건강즙 포장지를 바탕으로 민주는 컴퓨터를 이용해 김 반장의 디지털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빌라의 반상회 날. 김 반장은 영숙이 관리비를 미납했다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모두가 영숙을 비난하는 그 순간,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동안 모아온 작은 수첩과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다. 김 반장, 자네가 시장에서 5,000원에 사온 사과를 왜 우리 영수증엔 8,000원이라고 적어놨는가? 김 반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다른 어르신들의 비난에 금세 평정심을 되찾았다. 어르신, 연세 드시더니 계산을 잘못하셨나 봐요. 제가 언제요? 라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장 뒤쪽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들고 앞으로 걸어 나왔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김 반장님이 어르신들께 나눠준 건강즙, 인터넷에서 최저가로 대량 구매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건 김 반장님이 빌라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하다 미처 삭제하지 못한 어르신들 명의로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받은 수수료 내역 파일입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김 반장의 모든 사기 행각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로 남아 있었다. 다른 어르신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통장과 고지서를 다시 확인하며 경악하기 시작했다. 김 반장의 친절 뒤에 숨겨진 탐욕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빌라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어르신들은 영숙에게 다가와 미안했다, 고맙다, 며 손을 잡았다. 아들에게서도 엄마,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라는 울음 섞인 전화가 걸려왔다. 영숙은 빼앗겼던 돈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명예와 남은 인생의 존엄성을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았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든든한 손자 같은 민준이 함께였다.